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머신머슬이라는 버섯농장 운영하고 있는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버섯학과 졸업해서 졸업과 동시에 버섯농장을 창업을 했고요. 지금은 한경대학원의 원예 생명공학에 지금 재학 3학기 차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창업 전 필요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창업 전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계획이에요. 계획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내가 그 창업을 이룰지 먼저 계획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때 계획하실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견학을 많이 다녀라는 게요. 저도 이제 그 창업을 하기 전에 다른 하우스를 되게 견학을 많이 갔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도 되게 견학이 내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좀 하우스 견학을 많이 가서 좀 그 하우스에 어떤 식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 그 농장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하우스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공사 비용 견적, 그다음에 판매 계획 이런 거를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멘토인데요. 저도 제가 충남 청양에서 시작할 때 저는 연고가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거기에서 멘토분을 만났고, 그 멘토분 옆에서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창업 초기에 제가 농업에 대한 아예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다 보니까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그걸 멘토님께서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협업 관계로 지금 이어서 같이 뭐 판매도 하고 있고 생산도 하고 있고 기술도 되게 공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이제 하기 전에 내가 그 지역에서 이제 창업하기 전에 멘토분을 삼을 수 있는 분이 계신지 한번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력인데요. 제 주변에도 이제 되게 창업을 계획을 많이 하고, 농장도 많이 와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이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생각만 하고 이제 창업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생각은 깊게 하되 결단은 좀 빠르게 해야 창업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단하기가 좀 되게 저도 쉽지 않았어요. 저도 쉽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게 그 결단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창업할 수 있는 그 제 마음도 열정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렇게 막 땅 계약까지 해놓고 결국에는 이제 막 다시 그 계약금 물어주고 창업을 못할 정도로 안 하고 이제 다시 그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좀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육하원칙으로 좀 나눠봤는데,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작물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한 작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 저는 이제 청양군을 선택한 이유가 청양군이 표고버섯이 이제 특산물로 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청양군에서 표고버섯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원 사업도 많고, 그 다음에 판매 기척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생산만 하면 판매는 알아서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청양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작물이 그 지역에서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지역의 특산물인데는 좀 그 분야에서 지원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특산물이 지정됐다는 거는 거기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판매 개척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져 있는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셔가지고 지역을 선정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뭐 감자는 감자는 강원도가 유명한데 이제 뭐 제주도에서 감자를 한다. 이건 좀 안 맞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지역에 맞는 그런 작물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토를 지정할 사람이 있는지 진짜 위기 순간이 되게 많이 찾아오거든요. 혼자서는 감당 안 될 그런 순간들도 찾아와서 그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옆에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꼭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뭐 구체적으로 뭐 하우스는 몇 동을 구축할 거고 뭐 판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 수립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창업 시기를 언제로 정할 건지 이렇게 창업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저는 이제 25살에 경기도 수원에서 충남 청양으로 귀농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은 경기도 수원에 있고요. 저 혼자 내려와서 버섯 농장을 지금 4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머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다가 되게 버섯에 가지고 있는 포만감과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되게 운동과 또 되게 조화롭다라고 생각해서 머신머슬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저는 표고버섯 2만 개로 처음에 창업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고버섯을 창업을 했을 때 좀 5년간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내가 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농장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봤는데 처음에는 2020년도에 세웠던 건데 표고버섯을 연간 저희는 상면 배지로 이렇게 표고버섯을 수확을 하는데 그거를 배지를 5만 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설 하우스다 보니까 연간 표고버섯을 생산을 해서 생산량을 연중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와 표고와 동시에 모기버섯을 연간 2만 개 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렇게 점차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확실히 계획을 안 하고 이렇게 재배하는 것과 계획을 하고 재배하는 건 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표고버섯과 백모기버섯과 그다음에 흑모기버섯 이렇게 세 가지를 혼자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양한 다품목 버섯을 생산을 해서 포장에 좀 다양성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다품목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창업농이다 보니까 규모가 처음에는 작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좀 규모가 큰 농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이 농장과 나만의 농장에 좀 차별화를 어떤 걸 둘 수 있을까? 내가 똑같이 표고버섯을 생산량을 늘려서 그런 규모 큰 농장을 따라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나는 좀 차별화를 둬서 나만의 농장의 색깔을 만드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저만의 색깔을 잡자, 나만의 그런 트렌드를 잡자 해서 좀 다양한 품목을 생산을 해서 좀 그쪽 다른 농장과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창농 준비와 바로 창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 생산이 좀 많이 아무래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아무리 뭐 버섯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경험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이제 재배 안정화를 좀 두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저희가 판매를 거의 뭐 공선회나 아니면 가락동 시장에 이렇게 도매로 냈었는데 도매보다는 소매 위주로 좀 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SNS 활동도 많이 하고 좀 홍보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저는 계속 이렇게 좀 세우고 있어요. 2023년, 2024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배지 공장도 제가 직접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가공 상품도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영역 목표를 계속 적고 있고요. 뭐 SWOT 분석 사실 이게 농부지만 뭐 회사처럼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야 사실 이렇게 이거를 다 지금 제가 만든 걸 다 기반으로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요. 네,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장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강점은 저는 뭐 버섯 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버섯을 다 한 번씩 재배를 해봤어요. 뭐 연구소에서도 해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버섯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품목으로 이렇게 버섯을 재배할 계획을 앞으로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이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멘토님이 옆에 계신다라는 게 강점이고 이제 약점은 아무래도 시설 투자 비용이 초반에 너무 많이 들었고 토지도 없다 보니까 제가 매매로 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시설이랑 매매 비용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네, 총 한 2020년도에 이제 3억 5천 정도 들었는데 토지 구입에서 거의 1억 5천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다 하우스 짓는데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는 그냥 뭐 이거를 바로바로 빚을 갚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계속 투자를 했어요. 계속 시설에 투자하고 더 규모를 늘리고 더 시설을 더 갖춰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네, 그 투자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투자 내용은 이렇게 총 한 4억 정도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2020년도에는 2만 개로 시작을 해서 생산량이 한 6톤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차 이렇게 노하우도 쌓이고 이래서 개수를 더 늘렸어요. 더 늘리고 그 다음에 2023년에 2022년에 이제 생산량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2021년 이렇게 해서 좀 되게 재배적인 것도 되게 좋고 판매도 되게 원활하게 잘 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냐면 자연적인 그런 해충의 피해를 받아가지고 농장이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배지가 다 무너졌어요. 표고버섯 배지가 다 무너져가지고 매출도 안 나오고 이렇게 표고버섯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뭐 좀 위기였죠. 농장의 위기였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농장을 다 비우고 표고버섯을 이제 다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다 빼놓고 소독을 해서 모기버섯을 그때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전량으로. 그래서 표고버섯을 다 빼내고 그리고 이제 모기버섯을 다시 시작을 해서 좀 그 위기를 빨리 바꿨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22년에 넣어서 2023년에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청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선회 쪽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좀 소매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고버섯을
만 판매하지 않고 또 목이버섯도 같이 해서 기존에 이제 계속 구매해 주시는 분들한테 목이버섯과 표고버섯을 목이버섯을 같이 끼워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목이버섯은 100% 소매로밖에 안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판매가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구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매 비율이 점점점 더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람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몰랐거든요. 박람회 제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한가? 아니,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해부터 박람회를 좀 많이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막 판매도 해보고 또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홍보도 해보고 시식도 해보고 이러면서 저를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보통 다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경기도 그다음에 수도권 분들이 되게 많이 구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제가 로컬 이런 거는 거의 대전 뭐 이쪽권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소비보다는 수도권의 소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다시 박람회를 서울로 이렇게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문도 더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바이어분들도 많이 만나서 좀 판매를 소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직접 레시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태그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요리방송 하나의 레시피가 되고 저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홍보하지 않아도 직접 다 홍보가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네,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다양한 버섯을 생산을 해서 더 이제 조금 상품의 다양성을 주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가락동 시장에서도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매인분들이 찾으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경매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도매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가락동에도 올릴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직접 소매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건조된 거는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건조된 거 말고 저희는 생으로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이 이제 생으로 이렇게 목이버섯을 보는 거는 되게 좀 생소하고 또 못 보시던 거 보니까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건조된 거는 중국산 목이버섯을 좀 많이 보시고 하다 보니까 좀 흔한데 또 이렇게 생물로 보니까 또 생물로 이렇게 판매를 하면 더 좋아하시고 또 소매로도 판매할 때는 저는 제 주 타겟층 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분들, 그다음에 식단 하는 분들, 아니면은 그 비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취지가 이제 농장 이름이 머시앤 머슬이고 또 그래서 소비자 타겟층이 좀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판매가 목이버섯은 힘들어요. 표고버섯은 쉬운데 네. 저희 계약 재배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화장품 그 신문을 보니까 요새는 화장품에서 계약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백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는 아직은 네. 그러니까 버섯이 가공품으로도 나온 게 아직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계약 재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해충이 그 표고버섯 배지를 분양을 받잖아요. 네. 거기서 응애라는 걸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응애가 번식력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 하우스 전체를 다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네, 그게 번식하면 이제 오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고를 생산을 하고 뭐 관리할 때 그게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 표고버섯균을 다 잡아먹어요. 그 균이. 예,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게 돼서 네, 그때는 이제 저도 매번 이론적으로만 듣기만 했었지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직접 맡겨드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막 처음에 몰랐었고 막 그랬었는데 확실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지금은 작은 규모에서 이런 게 발생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졌을 때 발생을 하지 않아서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산, 판매, 포장, 마케팅 다 제가 합니다. 네, 그냥 혼자서 다 하고요. 초반에는 모든 걸 다 혼자 했어요. 지금도 거의 모든 걸 다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회사에 맡겼고 디자인 회사에 전문적인 회사에 맡겼고 지금 판매도 좀 위탁 판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제가 다 하면은 좀 허점이 생겨서 그냥 저는 좀 일단 생산에 좀 집중하자 아니면 마케팅에 집중하자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다 하나씩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그 박람회를 통해서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네. 그렇죠. 아까 표고버섯을 처음에 하다가 2년 차에 이제 해충이 발생해서 이제 품목을 변경했다 해야 되나요? 모기로 다 변경을 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하셨는데 또 뒤에는 모기버섯은 가락동 시장에서 뭐 납품을 안 받고 해가지고 다 소매로 하느라 그때 했는데 일단 해충 때문에 다 교체를 하면은 또 비용도 들고 하는데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초반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냥 그거를 정리하는 것조차 힘들었고 사실 이거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보상도 못 받는 단계이다 보니까 되게 힘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일단은 그 전에도 이제 목이버섯을 하고는 있었어요. 네, 하고는 있었지만 규모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그 응애가 배양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육 과정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배양 과정에서 그렇게 탄 거라 표고버섯을 다 빼내고 모기버섯을 넣고 생산을 할 때 소독 과정을 조금 한 2달 정도 거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기버섯을 다시 넣었을 때 저는 딱 그냥 이게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기버섯을 다시 시작할 때. 왜냐면 그 전에 규모를 작게 시작을 했을 때 진짜 소매로 판매를 했지만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어서 모기버섯을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아질 정도로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모기버섯을 진짜 규모를 한번 늘리고 제대로 한번 생산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좀 많이 바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소매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기버섯 첫 재배는 아니에요. 네, 그 전에 이제 해서 좀 그래도 고객님들을 조금 네. 마지막으로 아까 흥미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해보험이 있잖아요. 제 뭐예요? 재해보험 재해보험 들어져 있는데 재해보험 뭐냐면 해충은 안 돼요. 네, 천재지변만.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럴 건 내가 그 돈 주고 보험을 왜 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막 뭐라 했었는데 지금도 해충으로 개선이 되긴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작물이 아직 버섯까지는 아니고 뭐 쌀 약간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고 버섯 쪽으로는 해충으로 피해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됐습니다.